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도 코스피가 3,110선을 탈환했습니다. 예상 범위 안에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우리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시장을 보면 관세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이것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겼다는 분석이 좀 나오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장 마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전장보다 1.81% 오른 3,114.95%, 그리고 코스닥은 0.74% 상승한 784.2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개장 전에 좀 마음을 졸였던 게 사실인데요. 또 여기에 이른 아침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까지 좀 더해지면서 충격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좀 나타났죠.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가 4% 이상 오른 채 마감을 했고요. 또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바닥 소식에 되레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와 철강 업종의 강세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백악관이 기존 품목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조선업과 증권, 은행업 쪽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어든 74조 원,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난 4조 6천억 원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부별 실적은 이달 31일 확정 실적을 통해 공개가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크게 하락한 4천억에서 5천억 원대까지도 나온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본 1조 원대 정도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보다도 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좀 나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범용 메모리 영업이익이 3조 원대로 추산이 되지만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한 2조 원을 훌쩍 넘겨서 2조 6천억 원의 가량의 예측이 되면서 이마저도 이제 메모리 이익을 좀 상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를 위해 쌓아둔 HBM 재고 평가 손실도 이번 실적에 좀 반영이 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에서 확인을 했듯이 인공지능 반도체 업황의 성장세 자체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3분기, 2분기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4억 9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엔비디아 HBM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재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기존 영업이익 예상치인 한 8조 원 후반대로 나타났는데 9조 원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3조 9천억 원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6만 원대 주가는 지켜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의 실적일 텐데요. 2분기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보면은 2분기가 바닥을 친 것이라고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책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지난해 발표했던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에 좀 불과하고요. 향후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갤럭시 언팩이 좀 진행되잖아요.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가 공개되는 등 모바일 사업부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와 3분기에도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이 이 주가 밸류에이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좀 자립에
나선 상태잖아요. 화웨이 같은 경우 자체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HBM 수입도 조금 중국이 막히면서 지금 창신 메모리 등 중국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HBM으로 공정 전환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물량 공세를 하던 그 라인에서는 HBM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기술 개발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범용 반도체 물량 공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HBM4 다음 세대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경쟁의 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달에 HBM4에 탑재되는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양산 준비의 승인을 마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에서 하반기에서 기술 경쟁력을 좀 보여준다면 3분기 실적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축소될지도 봐야 됩니다. 메모리 자체는 영업이익이 났었기 때문인데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 4분기에 이제 내년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2나노급 엑시노스 2600을 양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곧 공개가 되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에도 전 모델이죠. 엑시노스 2500 시리즈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 파운드리 적자 규모도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적자 축소와 메모리 이익 개선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한 3조 원 후반대 3분기에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